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시진핑의 3년임이 러시아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과 타이완에는 불길하다는 러시아 매체 RT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2년임에서 그만두는 지도자의 관리를 깨고 3년임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RT는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중공의 주요 정치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에 신뢰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측근들, 그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공 전문가들은 중공 엘리트를 공청던과 상하이 빵이라는 도식으로 구별해왔지만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출마 후보 선정을 직접 감독하고 선정 기준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상하이 당서기 리창입니다. 2023년 3월에 리커창에 이어 국무원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리창은 중앙의 요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모택동 시기 조우 언라이 이후 처음입니다. 시진핑이 3년임을 끝내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당장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완성됐고 어떻게 건너짚을 방법도 없습니다. 리창이 당내에서 두 번째 서열이 된 것은 시진핑이 충성과 신뢰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장성 출신인 그는 현지 농업연구소에서 농장 기계화를 전공한 뒤 중앙당교와 홍콩 이공대학에서 경작을 전공했습니다. 리창의 주요 경력은 늘 시진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저장성에서 일했고 시진핑은 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된 뒤 리창은 저장성 성정과 장수성 당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상하이시 당서기가 됐습니다. 올 초 상하이는 코로나 확산과 당국의 가혹한 대응으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상하이는 2달 동안 록다운돼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인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권력의 핵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명단에는 시진핑과 리창 외에 중앙기율이서기 짜올러지, 중앙위원회 서기로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인 왕후닝, 베이징 당서기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띵쉐샹, 광동성 당서기 리씨가 포진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에 주요 직위를 맡게 됩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리창은 국무원 총리, 짜올러지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은 정협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의 시진핑 체제는 아주 공고합니다. 절대 권력과 독재는 망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중공 우호평화개발위원회 위원장인 유리 타브로프스키는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전략에 대한 공헌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진핑 체제는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백주수표나 다름없는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3년임을 넘어 2032년까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공의 협력 관계는 예전에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프레임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신시대란 수식어가 덧붙게 됐다면서 러시아로서는 좋은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알렉산드르 로마노프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집권으로 러시아가 중공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립적인 미중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나 2024년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미중 관계는 타이완이란 암초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군사적 시나리오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평화적 통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은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는 않겠다면서 타이완 독립과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프리마코프 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알렉산드르 로마노프는 이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은 현 타이완 행정부와 집권 민진당 등 타이완 독립 세력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의 유럽 국제연구센터의 바실리 카신 소장은 향후 3, 4년 안에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4년 타이완 대선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민진당이 승리할 조짐이 나타나고 중공과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2025년까지 군사작전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을 구하려 할지 아니면 단순히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개입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타이완 관계법에 서명했지만 중공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취할 군사 조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 해협의 무력 충돌 시나리오가 미국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거의 동의합니다. 타이완 편에 서서 분쟁에 참여하면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데 중공에 패배하면 파국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 동맹체제가 와해됩니다. 타이완 문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난해한 이슈입니다. 유럽국제관계연구소의 드미트리 수슬로프 부국장은 미국이 키신저의 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을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 대처하는 것은 개별 국가로 각기 상대하는 것보다 안 좋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러중 관계를 전 세계적 위협과 악의 원천으로 병렬로 묶으면서 동맹국가 파트너를 규합해 새로운 컬렉티브 웨스트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공 우호 평화개발위원회 위원장인 유리 타블로프스키는 시진핑과 현재 중공이 경제, 군사적, 이념적으로 미국의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공 버전의 글로벌 소셜리즘이 패배했다기보다는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국제적인 주류는 아니지만 미국이 옹호하는 리버럴 캐피탈리즘에 도전하는 강력한 운동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들지만 그런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10월 23일 영국의 혼란은 중공의 소위 조화보다 건강하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도미닉 로슨이란 칼럼니스트의 글인데 좀 괴이합니다. 이 사람 주장은 보리스 존슨에서 리즈 트러스 그리고 리시 순낙에 이르기까지 영국 정치가 막장이지만 그래도 조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중공의 독재보다는 영국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영국인의 46%가 의회와 선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강력한 지도자, 즉 모종의 독재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망가지고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추정한다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는지 알만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은 이미 망한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서구의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체제 경쟁에서 중공을 이겼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한편 타브로프스키는 시진핑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로운 시기를 필요로 하는 반면 워싱턴은 신냉전을 활용해 중공의 발전을 늦추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10년 내에 중공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패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